안녕하세요, 부뚜기 분들. 자, 오늘은 제가 6월 27일 대출 규제 관련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왜 정책 상품을 이렇게 딥하게 건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정말 애타게 찾고 있던 디딤돌 대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디딤돌 대출 받게 되면 손해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는지, 그러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해결책까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세세하게 비교를 해봤으니까 꼭 영상 보고 오시고요.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세 가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세 가지 부분만 딱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이게 지금 627 대출 규제 보시면 대부분 다 수도권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시는데,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를 하는 부분은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구분 짓지 않고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627 대출 규제 적용 전에는 기본이 2억 5천, 그리고 생애 최초가 3억, 그리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억까지 한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적용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보세요. 기본이 2억 5천에서 2억으로 바뀌고, 생초입니다. 생애 최초 3억 한도에서 2억 4천까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분들은 한도가 최대 4억에서 3억 2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거 진짜 좀 심각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기본이 2억이에요. 기본이 2억.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2억밖에 안 나오고, 보통 여기는 신혼부부분들이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최대 3억 2천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지방은 괜찮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 의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기타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나머지 일부 경기권 지역은 2,800, 지방은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대출 한도에서 차감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5,500 제해보세요. 2억 중후반이잖아요. 나는 5억 집을 사고 싶은데 2억 중후반밖에 안 돼. 그러면 거의 한 2억 5천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 대출 받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 대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일단은 좀 저렴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리고 한도, 내가 이 한도 대비해서 원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정책 대출인데, 일단 한도 자체를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우리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 정책 대출이 정말로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이건 어디에? 바로 보금자리에만 생겼습니다. 원래 보금자리는 전입 의무가 폐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생기면서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해야 되고, 이 디딤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디딤돌의 조건인데 이거는 현재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금자리로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생애 최초 LTV가 집값 대비해서 몇 %까지 대출을 내주겠다, 이 뜻인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비규제 지역이면 LTV가 70%, 규제 지역이면 50%인데 이 생애 최초 이거는 치트키였거든요. 원래는 80%까지 해줬어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80%까지 해줬는데 이거를 70%까지 낮춘 거예요. 그냥 일반 무주택자분들이랑 똑같은 수치가 적용이 된다. 자, 이 부분도 좀 왜 건드렸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디딤돌 한도, 보금자리론 전입 의무,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전부 다 해당이에요. 금융권 전부 다. LTV가 80%에서 70%로 축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보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어떤 정도로 희망했냐면 한 6대4?
6이 보금자리론, 4가 디딤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한 8대2 정도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디로? 보금자리론으로. 그래서 특히나 미혼인 분들,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분들, 이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지 마시고 보금자리론, 전입의무가 생겼더라도 보금자리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디딤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환 기간이 30년까지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론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체증식 같은 경우는 50년까지는 안 되고 40년까지 취급을 하니까 이 체증식 40년이 이게 치트키거든요. 치트키. 원리금을 확실하게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 체증식의 40년 상환이고, 금리는 솔직히 비슷해요. 우리가 디딤돌 같은 경우 적은 줄 아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5년 고정이냐에 따라서 또 추가 가산금리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공제, 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3억 2천에서 또 줄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로는 생애 최초가 최대 4억 2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1억 넘게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미혼인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렸죠. 디딤돌은 받지 마라. 보금자리론 받으라.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6월 27일, 28일부터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 방공제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셨다가 내가 어떤 대출을 받아야 현명한지를 살펴보시려면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보금자리론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중에서 보금자리론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한 8만 조회수 나왔는데 댓글도 400개가 넘게 달렸어요.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보금자리론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리한 표 있어요. 정리한 표가 총 두 가지인데 627 대출 규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표,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비교하는 표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